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휴식을 끝내고 복귀 신고를 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손실 보지 않는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는 매매 쪽으로 치중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해외 증시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은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 저보다 시황을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증시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서명을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견조한데 코스닥 증시는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래소의 어떤 상승이 지금 한 1.3%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한 0.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해외 증시가 견조하기 때문에요. 국내 증시도 그 꾸준하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보유하고 넘어온 것이 금요일날 진바이오텍하고 대성미생물 그리고 백광소재, 이글벳, 체시스, 우진비엔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넘어왔었습니다. 주말에 어떤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진바이오텍하고 대성미생물은 그 부분이죠. 그 뭐죠? 펜벤다졸, 뭐 메벤다졸, 뭐 이렇게 해서 동물 구충제 관련한 어떤 그런 그 재료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보유라고 넘어왔는데요. 주말 동안에 뭐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했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먼저 두 종목을 그 매도를 할 생각을 해가지고요. 체시스하고 우진비엔지를 매도 주문을 시간에 거리에서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체시스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약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거래에서 매도 체결이 돼가지고 본전에서 팔았고요. 그 다음 우진벤지도 팔았는데 우진벤지는 조금 아까웠습니다. 이걸 시간에 거래에서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20분에 주문 넣었는데요. 주문 넣고 나서 좀 있다가 공시가 떴어요. 떠가지고 무슨 그 해외에 뭐 승인 났다는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떴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에 주문 넣었는데 30분부터 체결되죠. 그 오전에 시간의 거래가 20분부터 30분까지 주문을 모아가지고 30분에서 40분까지 체결을 하는데요. 20분에 주문 넣었는데 한 25분 돼갖고 이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고 이제 주문 취소하려고 눌렀는데 이 시간의 거래는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 안 되고 그냥 그 매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 떠서 출발했는데 공시가 조금만 빨리 나왔더라면 그 시초가에 던져가지고 한 5% 먹을 수 있었는데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두 종목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 그 진바이오텍을 제가 100만원 원래 가지고 있다가 그 추가로 40주를 더 매수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하면 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갭으로 뜨면 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추가 매수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갭으로 뜨면 일단 이익을 챙기고 보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매수했던 40주만 시초가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75원에 40주를 8,070원에 체결이 됐네요. 시초가 8,07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70원에 진바이오텍 40주를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 장중에 뭐 특별하게 매매한 것은 없고 이월드 쪽을 주로 그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구충제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대장급으로 움직이던 제일바이오가 지금 그 계속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 뭐 화일약품이라든가 알리코 제약 대체로 조금 밀린, 알리코 제약은 뭐 완전히 밀린 건 아닌데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진바이오텍도 하락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진바이오텍을 좋게 봤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바이오가 대장급으로 움직이다가 하락하는데 진바이오텍이 하락을 따라서 하다가 그다음 그 제일바이오가 하락하는데 들어 올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에 그 상한가가 풀렸을 때 거의 한 뭐 2% 정도까지인가 내려왔었어요. 확 빠졌는데 이걸 순식간에 그냥 말아 올리는 걸 보고 이거 그 매수하는 어떤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끌어올린 이 세력이 쉽게 떠날 세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바이오텍이 워낙 그 저평가기 때문에 배팅을 마음대로 쳐도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도를 하지 않고 출발했을 때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추가 매수했던 40주만 그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를 했었는데 오늘 흐름도 보시면 하루 종일 계속 누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장막판에 다시 들어 올려서 보합권에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하려던 힘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재료가 동물구충제 관련한 이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그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3, 4%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찾아보니까 이게 그 펜벤다졸 어떤 생산하는 그런 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 뭐 게시판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진 않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동물구충제에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그 쉬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어떤 대장급 종목이 등장을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종목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성미생물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아깝습니다. 저는 뭐 그 어제부터 보유하고 그 금요일날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서 뭐 별로 답답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뉴스가 그 대성미생물은 메벤다졸인가 뭐 또 그쪽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게시판에 글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했던 강아지 구충제 성분은 펜벤다졸이었고 그 다음에 인체에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이 그 메벤다졸, 뭐 알벤다졸 이렇게 전문가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쪽이 있는데 대성미생물은 펜벤다졸은 아니고 메벤다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워낙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메벤다졸이라는 그 기대감 뉴스가 뜨면서 확 끌어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알았으면 좀 팔았을 건데 순식간에 워낙 빠르게 쫙 올라갔다 빠져버려 가지고 팔 기회도 없이 그냥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대성미생물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 이 순간 급등할 때 이때 너무 많은 추격 매수 한 사람도 별로 없이 싶은데 그죠? 이 짧은 시간에 세력들이 장난친 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그 윗꼬리 부분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손절로 해서 지금 약간 눌리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짧게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매물로 나오더라도 지수를 크게 그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만 좀 소화되고 나면 다시 가던 길을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구충제 관련한 뉴스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뉴스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진바이오텍하고요. 이건 이제
조금 가벼운 듯 하면서도 실적을 동반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진바이오텍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대성미생물 등장했는데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고, 대정막음 이 종목은 솔직히 잘 몰라서 겁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다는 걸로 봐서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진바이오텍이나 대성미생물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백광소재는 팔지 않고 지금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금요일날 매매 끝나고 나서 그 외국인 매매를 봤는데요. 백광소재 외국인이 그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 20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백광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눌렸는데 요즘 그 분위기가 공매도가 많이 눌러서 빠지는 종목을 되받아 쳐올리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매수세로 확 끌어올리면 공매도 쪽에서 눌러놨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름 괜찮아 보여서 그 가지고 있던 걸 팔지 않고 이제 그대로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광소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월드입니다. 이 이월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삼성출판사 쪽이나 뭐 오로라, 토박스 코리아, 아기상어 쪽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 걸로 봤을 때 이월드는 그 이낙연 총리 관련 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했던 게 이게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시판에 누군가가 우원개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 아침부터 이제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물량 수화를 하고 나서 그냥 확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우원개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SDN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낙연 총리 관련한 그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고요. 기존의 대장급이었던 남선알미늄은 오히려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낙연 총리 그 동생분이 이 회사에 남선알미늄에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기사가 한번 났었죠. 저번 주인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그 이낙연 총리 동생분이 그 회사에서 그 맡고 있던 직책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쪽에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선거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할 때 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 뭐 이런 조사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퇴사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 남선알미늄을 대장주로 가지고 가다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올라가는 그 틈틈이 물량을 던져서 오히려 더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총리 그 관련주는 우원개발하고 SDN이 상한가 들어가는 반면에 기존의 대장이었던 남선알미늄이 거꾸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월드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SDN이라는 종목이 흐름이 조금 그 제 취향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 갑자기 확 눌렀다가 올렸다를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따라잡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 그게 있어가지고 이월드는 기존에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었죠. 이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서의 어떤 그 대장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 종목 지정 뭐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계산할 줄은 모르겠는데 뭐 몇 거래일 동안에 얼마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경고 지정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올라가 버리게 되면 투자 경고를 받거나 뭐 단일가 매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력이 의도적으로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니고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장주라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야당의 어떤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 버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안 좋은 쪽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확고하게 1위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선 관련주 대선 테마가 제대로 그 움직임이 시작을 한다면 지지율 1위 후보의 종목은 보통 한 서너 배씩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앞으로 이제 뭐 대선 관련한 지지율 조사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좀 길게 보고 이월드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DN이나 우원개발 이쪽을 잡으려니까 우원개발은 또 남북 경협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가장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그냥 딱 잡을 수 있는 게 이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월드가 만약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씩 더 하거나 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오늘 움직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필룩스 이런 건 아마 바이오 관련주인 것 같은데, 바이오 관련주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종목이 개별적인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그 주력이던 HLB하고 HLB생명과학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 비덴트는 그 빗선 매각 관련한 어떤 재료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점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종목 정말 이때쯤에 제가 그 몇 번 언급했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값어치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덴트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우리 기술 투자하고 SCI 평가정보가 나도 암호화폐인데 하고 아침에 좀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건 그 빗썸 매각 뭐 이런 쪽이라면은 밑에 있는 그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그 혼자서 그냥 점상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 매각 관련한 부분 때문에 이 한번 출렁했었습니다. 장중에 이때였죠. 갑자기 확 올라가다가 그 순식간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그렇게 장난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각 관련한 부분에 대기업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저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이건 또 아닐 수도 있고, 내려간다고 또 던지면 또 올라가 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단지 흐름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 IDT나 뭐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 뭐 호재성 뉴스는 없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웬만하면 참는 매매를 하는데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매를 작게 하고, 하더라도 한 100만원 범위 정도에서만 매매하고, 그 지금 여기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건 그냥 애교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 시간의 거래에서나 조금 그 추가되는 금액 100만원보다 넘어가는 금액은 다시 정리를 해버려서 100만원씩 맞추는 쪽으로, 그래 가능하면 배팅을 작게 하고 오버하는 물량도 최소화시켜서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힘으로 봤을 때 내일장에도 여전히 위쪽으로 쏠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성비생물 같은 경우는 이 피레침 쫙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때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대성비생물이 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피레침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대성비생물은 좀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문을 30한주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200만원 있으면 또 추가로 200만원 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익이 나 있을 때 웬만하면 그냥 그 비중을 줄여 가지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 그
물량을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벽광소재는 100만원 괜찮고요. 대성비생물은 지금 조금 많기 때문에 요건 좀 줄이도록 하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이월드는 요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고, 진바이오텍은 워낙 강하니까 그대로 저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대충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뭐 그 제가 장중에 봤을 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매매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그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필요 없는 종목들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삭 다. 그러니까 그 이 상황에서 지금 보자면, 제가 만약 본다면 그 국일제지하고 나노메딕스 이런 종목은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내일장에 큰 기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덴트 부분도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암호화폐하고는 관계없어 보여서 지웁니다. 그 다음 필룩스도 뭐 개별 호재성이니까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필요없지 싶은 종목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나서 이제 관심 종목을 최대한 추려놓고 여기서 또 필요 없는 것도 좀 더 지울 겁니다. 지우고 나서 아침에 장 시작하면 9시부터 해서 한 9시 20분까지 제가 등록해 놓은 관심 종목들 중에 강해 보이는 종목들을 여기다 다시 추가로 등록을 시켜서 그 중에 강해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비생물이 체결이 안 됐는데요. 이게 지금 매수 하려던 사람이 매수를 빼버린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르죠, 확실히. 일단 요거는 안 되면 시간에 걸려서라도 물량을 조금 줄이든지, 뭐 꼭 안 줄여도 내일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익은 크지 않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8만원 잔고가 됐고요. 658만원. 그래서 5만원 풀었습니다.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 많이 벌려고 하다가 손실 봐서 충격 받는 것보다는 조금 벌더라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면 되니까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 되죠. 놔둬버리면 본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장에 어떤 그 아침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부를 바로 또 이익 실현해 갖고 챙기는 거죠. 이걸 챙기고 그다음 또 그 쉬었다가 확실하다 싶은 종목 찾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전과 좀 다른 패턴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성비생물은 잘하면 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지금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만 가지고도 종목을 잘만 잡는다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SDN 같은 종목을 아침부터 바로 따라잡았다면 100만원치만 매수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워낙에 예전에 몇 번 매매하면서 뒤였다 그러나요?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들어가면 확 눌러버리고 팔고 나면 확 올라가고, 이런 이제 장난을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이월드 쪽으로 지금 접근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 이월드 쪽으로 이낙연 총리 관련 종목으로는 이월드를 대장으로 생각하고 이 종목을 계속 추격해 가면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34만원 정도 잔고가 됐고요. 조금씩이지만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거나 제가 좀 잘못하고 있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뭐 좋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도 주문이 제가 체결되었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됐습니다. 매도 잔량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는, 이월드죠. 이거는 대성비생물 팔렸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주 생물은 100만원치만 남겼고요. 이게 윗꼬리만 아니면 좋았는데 윗꼬리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여놓으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 종목들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